의성군 주민들이 대구 통합공항 유치를 희망한다는 서명문을 대구시에 전달했습니다. 다른 후보지의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201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성적이 수험생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앞으로의 대입 전략 취재했습니다. 경북 지역 일반 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결과 1,700여 명이 미달됐습니다. 인구 감소 영향이 학교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항시의회가 올해 마지막 시정 질문을 통해 현안 질의에 나섰지만 뚜렷한 쟁점이 없어 다소 맥빠진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도 대부분 영하권의 추위로 시작하는 가운데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일교차는 크겠습니다. 경북 일부 지역에는 안개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새벽부터는 약한 비 소식도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어제 아침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올겨울 최저기온을 기록한 가운데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오늘도 춥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영하 2도, 안동 영하 5도까지 떨어졌는데요. 낮 동안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난 가운데 대구 10도, 안동 7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기온이 더 올라서 활동하기 한결 더 수월해지겠습니다. 하지만 밤부터는 날이 차츰 흐려지겠고 내일 새벽부터 아침까지는 5mm 안팎의 비 또는 눈이 내리겠는데요. 이렇게 눈비가 지나고 나면 다시 북쪽에서 한기가 내려와 추워지겠습니다. 또 눈비 소식이 없는 경북 동해안 지역과 북동 산간 지역은 대기가 차츰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또 안개주의보가 내려진 안동 지역의 가시거리는 140m 안팎까지 좁아져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 출근길 앞차와의 거리 넉넉히 두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구공항 통합이전 예비 후보지 신청을 앞두고 의성군 주민들이 공항 유치를 희망한다는 서명문을 대구시에 전달했습니다. 그동안 찬성과 반대 의견이 분분했던 예비 이전 후보지들의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공항 의성군 유치 추진위원회가 어제 대구시청을 찾아 K2 군공항을 포함한 통합공항 유치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의성군 인구의 10%가 넘는 6천여 명의 찬성 서명을 담은 문서도 대구시에 전달했습니다. 지난 8월 발족한 의성군 유치 추진위는 5차례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의성읍과 의성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냈습니다. 앞으로 대구시장이 말씀하신 공항 철도라든지 터미널 관계 해결되면은 접근성 월등히 해결될 거라고 대구 시민들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경상북도 예비 이전 후보지 간의 셈법도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차 후보지 선정에서 영천 4곳, 의성 3곳, 군위와 김천, 성주가 각각 2곳으로 결정된 가운데 해당 지자체 주민들 사이에선 찬성과 반대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의성군과 군위군은 단체장이 공항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데다 민간 단체들이 공항 유치위를 결성하는 등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꼭 공항을 유치해가지고 우리 국민의 100년 대계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던 영천에선 대구 통합공항 유치위원회가 발족해 유치 찬성을 희망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공항 이전 문제를 예비 이전 후보지 지자체의 자율에 맡긴다면서도 공항 이전에 따른 득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법과 원칙 그리고 국방부가 정한 로드맵에 따라 대구공항 통합 이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이처럼 공항 유치를 위한 경북도 내 시군 주민들의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공항 통합 이전 예비 후보지 결정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대구공항 통합 이전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계속해서 윤영긴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가 진행하고 있는 대구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용역이 마무리되는 시점은 오는 16일입니다. 적으면 2-3곳, 많으면 5-6곳으로 추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가 용역이 완료되는 당일 바로 발표할지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일부 시군에서 유치 반대 목소리가 있어 국방부가 용역 결과를 받는 대로 해당 지자체와 먼저 협의를 거칠 방침인 만큼 예비 후보지 발표 시점은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비 후보지가 선정되면 대구시와 경상북도 해당 시군은 해당 지역 지원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주민 투표도 진행됩니다. 반대의 목소리는 아마 저희들이 이제 그 예비 이전 후보지가 확정이 되고 지원 계획이라든지 공항의 어떤 기대 효과들이 좀 알려지면 그런 부분들은 좀 완화가 될 걸로 보여지고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유치 신청을 하게 되고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지자체의 지원 계획 수립과 주민투표 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하반기에 대구공항 최종 이전 장소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새 공항은 오는 2023년에 개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201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수험생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수능 점수를 바탕으로 수시 합격 발표가 나고 정시에도 지원해야 하는데 어떻게 대비해야 좋을지 김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능 점수가 수험생들에게 전달됐습니다. 국어와 수학은 만점자가 많이 줄어드는 등 어려웠던 반면 영어는 다소 쉬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과목별 난이도 차이가 컸던 탐구 영역은 올해는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수시 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수험생 간에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논술을 많이 냈기 때문에 최저 등급을 맞춰야 되는데 저희 반 학생들의 경우에도 3, 4등급이나 2등급 컷이 좀 달라진 경우가 있어서 그 학생들이 최저 등급 때문에 조금 아쉬워하는. 오는 29일 수시 미등록 충원까지 끝나고 31일 시작하는 정시원서 접수를 앞두고 수험생들은 지원 전략 짜기에 나섰습니다. 국어, 영어를 상대적으로 수학, 과학에 비해서 좀 못 친 경향이 있어서 이제 정시 성적 비중이 수학, 과학이 이제 높은 대학 위주로 찾아보고 지원하려고 합니다. 정시에서는 가나다군 3차례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객관적 위치를 알기 위해서 100분위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본 후에 그리고 자신이 유리한 그 과목을 많이 반영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정시 모집 비율은 전체의 30%이지만 10%에 이르는 수시 2월 인원도 감안해 지원 전략을 세울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일반 고등학교 내년 신입생 모집 마감 결과 경북에서는 1,700여 명이 미달했습니다. 이 정도면 학교 3개 정도가 사라지게 되는 셈인데 인구가 줄어 지방이 소멸될 거란 가설이 당장 학교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고등학교의 내년 신입생 모집 인원은 150명. 그런데 신입생을 받은 결과 145명이 지원해 5명이 모자랐습니다. 지역 명문고라 자부하던 안동고에서 신입생 미달 사태는 개교 이래 처음입니다. 중학교를 찾아 입시 설명회를 비롯한 유치 활동을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우수인재가 외부로 빠져나가고 대입 수시에 대비해 내신을 잘 받기 위한 고등학교 하향 지원 추세가 있다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학생 수가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주고는 8명이 더 지원해 정원을 넘겼지만 예외일 뿐, 경주여고는 3명이 미달, 안동여고도 10명이 미달해 다른 지역 명문고도 학생 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사고인 대구 경신고와 개성고가 얼마 전 신입생이 모자라 추가 모집에 들어간 상황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경북 전체로 보면 127개 일반고에서 21,275명 모집에 19,563명이 지원해 1,712명이 부족합니다. 0.92대 1의 경쟁률로 작년 0.98대에 비해 더 떨어졌습니다. 정원미달학교는 오는 27일 추가 모집에 들어가지만 학생 수 자체가 없기 때문에 경북 전체 미달 인원 1,712명 가운데 학교별로 정원이 초과된 수십 명 정도만 보충될 뿐입니다. 학생 수가 갈수록 감소하면서 도내에서 의성 다인정보고와 군의정보고, 예천 풍양고, 성주 가천고등학교는 내년 초 폐교되고 11개 중학교 역시 학교가 없어집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포항시의회가 올해 마지막 시정 질문을 통해 구도심 재생 사업과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한 포항 그린웨이 등 현안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하지만 쟁점 사안도 없고 질의한 의원이 3명에 불과해서 다소 맥빠진 분위기였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안병국 의원은 도시 재생 사업을 위해 포항시가 어떤 지원책을 갖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자치단체가 행정, 재정 등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체계를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현 시점에 우리 시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으며 성공적인 도시 재생을 위해선 주민 참여가 중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포항시는 민관 산학이 함께하는 협치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원도심 6개동의 순회 설명회를 시작으로 도시재생 주민대학, 도시재생 리레이 콘서트, 도시재창조 시민 소통 한마당, 마을 공동체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백인규 의원은 포항 도심을 연결하는 등산로 조성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지곡동에서 양악산, 연화제를 거쳐 장성동에 이르는 등산로를 구름다리 등으로 연결하는 내용으로 포항시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 의원은 갈수록 가중되는 주차난 해소책을 물었고 포항시는 공공용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주차공원이 부족해서라고 보는데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타 지역의 성공 사례인 학교 운동장 및 공원 등 공공용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을 검토하여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을 두고선 작품 선정 기준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타 지역과 중복 전시된 작품이 몇 점인지 밝혀주시고 스틸아트 페스티벌에 전시되는 작품은 어떠한 기준과 과정을 거쳐서 최종 결정되는지. 포항시는 조각 분야의 특성상 중복 전시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고 행사성 비용이 증가한 이유는 체험 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시정 질문은 당초 이틀간의 일정으로 예정됐지만 질의할 의원이 적고 쟁점 사항도 없어 하루로 단축된 데다 사업 설명과 건의 위주로 이뤄져 시의회가 행정 감시와 견제 역할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늘 오후 대구시청에서 대구 서문시장 화재 수습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서문시장 화재 지원 방안과 고병원성 주류 인플루엔자 방역 대책 등을 논의한 뒤 시도지사 공동 발표문도 채택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피해 상인 지원을 위한 성금 1억 원을 전달하고 서문시장 피해 현장을 찾아 상인들의 어려움을 들을 예정입니다. 화재 피해를 본 서문시장 4지구 상인을 위해 금융과 법률, 보험과 심리상담 등을 한 곳에서 제공하는 서문시장 통합지원센터가 오늘 문을 엽니다. 통합지원센터에는 대구시와 중구청,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진흥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8개 기관이 함께하며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각종 대출과 보험 상담, 법률 상담과 함께 화재 피해 트라우마로 스트레스성 장애를 호소하는 상인들에게는 심리 상담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포항시 우현동으로 이전하는 중앙초등학교에 내년 3월 개교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시공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렇게 될 경우 학생과 학부모에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이교설 기자입니다. 30개 학급 규모로 포항시 북구 우현지구에 건설 중인 포항중앙초등학교 건물입니다. 앞쪽에 4층짜리 본관 건물은 골조 공사를 마치고 외벽을 쌓아 올리는 작업이 진행 중이고 뒤쪽에 주차장과 강당 건물은 콘크리트 타설이 한창입니다. 문제는 개교가 넉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공정률이 47%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제 본부가로 공고를 치는데 이게 어떻게 3개월 만에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3개월 만에 완공된다는 거 지금 공고를 치면서. 공사가 지연된 원인은 공사를 맡은 주시공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공사 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당초 개교 전에 공사를 마치기로 했던 운동장 옆 야산 평탄화 작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학생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는 학교로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공사를 해서 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부모들도 마음을 놓고 이에 대해 교육청과 시공사는 야간 작업을 해서라도 내년 3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는 다소 공정이 지연됐습니다만은 3월 개교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초등학교 개교 소식에 인근 아파트에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주민들이 대거 이사를 온 데다 인근 두호 초등학교 학생 상당수도 신설 학교로 전학을 오기로 해 개교가 지연되면 큰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만약 중앙초등학교에 내년 3월 정상 개교가 미뤄질 경우 교육청은 부실 관리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독감과 함께 겨울철 대표적인 건강의 불청객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장염입니다. 요즘 병원마다 장염 환자들로 북적이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된다고 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신병철 기자입니다. 경북대학교 병원 응급실에는 지난 한 달간 장염으로 찾아온 환자가 108명으로 하루 평균 3.6명에 달합니다. 전달과 비교하면 무려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달 들어서도 지난 4일까지 17명으로 하루 평균 4.2명으로 지난달보다 더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염은 음식물이 상하기 쉬운 여름철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겨울철에도 많이 발병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석 달 동안 경북대 병원 응급실을 찾은 장염 환자는 하루 평균 3.5명으로 겨울철 환자가 오히려 더 많은 실정입니다. 구역, 구토, 대부분 복통, 설사 이런 거 동반하는데 심한 경우에 열, 이 설사가 너무 심해지면 탈수가 동반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혈성 설사를 같이 동반하는 경우는 꼭 병원 진료를 받으셔야 되는 기준입니다. 노로바이러스가 겨울철 장염의 주 원인이지만 특히 최근에는 다른 바이러스성 장염이나 세균성 장염 환자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바이러스나 세균성 예를 들어 대장균이나 시길라균 이런 여러 다른 세균들도 다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장염처럼 전염성이 강하지 않은 일반적인 세균성 장염이나 바이러스성 장염도 2, 3일간의 잠복기를 거쳐 전염될 수 있어 개인 위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대구시는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들에게 자주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건당국의 표본 감시 결과 11월 넷째 주 외래 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수는 7.3명으로 인플루엔자 유행 기준인 8.9명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흔히 독감으로 불리는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통해 감염돼 생기는 병으로 감기와 달리 심각한 증상을 나타내거나 폐렴 등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대구시는 인플루엔자는 보통 이듬해 4월까지 유행이 계속된다면서 아직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시민은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할 것을 권했습니다. 경상북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8일간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본 예산안 심사를 합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내년도 예산 규모는 경상북도가 7조 4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5,300억 원 감소했고 경북교육청은 4조 13억 원으로 올해보다 3천억 원 늘었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는 오늘 경북교육청을 시작으로 경북도 본청과 실원 국별 심사를 오는 15일까지 마치고 오는 16일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자 법률가인 애산 이인 선생의 호를 딴 애산 인권상 첫 수상자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선정됐습니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역사의 산증인으로 25년여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과 여성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고 이용수 할머니를 선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시상식은 오늘 15일 오후 대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립니다. 제6회 대구 커피앤카페 박람회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대구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최대 규모의 커피 박람회로 100개 업체가 250여 개 부스를 마련해 놓고 커피 관련 다양한 제품을 전시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또 우수한 인재 발굴과 새로운 메뉴 개발을 위해 각종 경연대회도 이어지는데 전국 학생 바리스타 대회와 대구 커피 로스팅 챔피언십, 월드 커피 칵테일 챔피언십 등이 동시에 열려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성산 4리 주민일동이 25만 원, 용산 1, 2 주민일동이 35만 원, 금수면 후평 1, 2 주민일동 30만 원, 금수면 자율방범대원 일동이 10만 원, 금수면 광산 1, 2 주민일동이 35만 원, 금수면 광산 1리와 광산 3리 주민일동이 각각 20만 원씩을, 금수면 농업경영인 회원 일동이 20만 원, 금수면 명천 1, 2 주민일동이 35만 원, 금수면 명천 1리 주민일동은 20만 원, 금수면 어은 1, 2 주민일동이 25만 원, 어은 1리에서는 30만 원, 금수면 무학 1리 주민일동이 35만 원, 금수면 봉두리 주민일동이 15만 원, 금수면 새마을 지도자 회원 일동이 10만 원, 금수면의 구교철 씨가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어제 아침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올겨울 최저기온을 기록한 가운데 오늘 아침도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춥습니다. 대구 영하 2도, 안동 영하 5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맑은 하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구 10도, 안동 7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오르면서 바깥 활동하기 한결 더 수월하겠습니다. 하지만 밤부터는 날이 차츰 흐려지겠고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새벽부터 아침까지 5mm 안팎의 빗도는 눈이 내리겠는데요. 이렇게 눈비가 지나고 난 뒤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좀 더 추워지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고요.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은데요.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차츰 걷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영천과 청도의 아침 기온 영하 5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남서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하 7도 분포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8도 안팎 예상됩니다.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의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하 9도까지 떨어진 가운데 낮 기온은 6도에서 8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포항과 울진의 낮 기온 10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동안에도 하늘은 맑겠지만 춥겠고요. 다음 주 중반부터는 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